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2일 수요일 밤 9시 37분입니다.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본은 뭐 0.4%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. 아무튼 뭐 한국이나 중국이 조금 약하게 마감했어요.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큰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.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시겠죠? 5월 25일 날부터 이미 저는 이제 야 이거는 이 하락하 이 시장이 빠지려면은 때가 있는데 때를 놓쳤다라고 5월 25일 날부터 말씀드렸고, 뭐 또한 그리고 하락의 불씨라고 말씀드린 자리가 427.8이라는 자리인데, 427.8이라는 자리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 정도 좀 빠진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. 그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한국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430.3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, 430.3이라는 자리가 이제 올해 주식시장이 더 위쪽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는데,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이렇게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는 조정이고 언제부터는 하락인데?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일단은 뭐 최소한 여기서 다시 뭐 425 정도를 붕괴시켜 주거나 그러면은, 그러면 이제 뭐 하락을 좀 의심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거예요. 지금까지 제가 한동안 5월 한 달 정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지금은 지수가 반등시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는데, 이미 이제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5월 25일 날쯤부터 관점을 좀 바뀐 거예요. 이제는 그 반등시 매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장 분위기가 일단 좀 바뀌어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뭘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, 지금 시장을 표현하기 위해서, 그죠? 시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.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이 무서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을 사서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표현상 아무튼 5월 한 중순까지는 반등시 매도라는 표현을 썼고, 지금부터는 반등시 매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. 반등시 매도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안 하잖아요. 반등시 매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눌림시 매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.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일단 그렇게 됐다고요. 그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, 아무튼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하락하는 거를 뭐 눌림으로 볼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한 425 정도를 그 기준으로 잡고 싶습니다. 대략적으로 보시면 425를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제법 오래 걸렸거든요. 425라는 자리가 이 5월 12일 날 나왔던 장대음봉의 대충 뭐 중간 정도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, 그러니까 한 425 정도 자리까지 하락하는 거를 이 상승에 대한 눌림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물론 모르죠. 425까지 조정이 나온다, 425까지 하락한다,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뭐 중간에 반등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425마저 붕괴를 시키면은,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네라고 해서 뭐 방금 전에 눌림시 매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부분을 좀 바꿔볼 생각이 있는 거죠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오늘은 뭐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, 이렇게 눌림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눌림이 나온 거다, 뭐 한 번쯤 조금 하락해 볼 만한 자리에서 버벅거려야 될 자리에서 버벅거린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, 저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일단 해석하지 않고 가볍게 본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렸습니다.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. 5월 중순쯤부터 해서 5월 13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잖아요.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서 좀 쉬어가고 싶다,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, 이거를 풋옵션의 관점에서 봐도 뭐 예를 들면은 5월 13일부터 해서 풋옵션 좀 많이 죽지 않았냐, 많이 죽었으니까 이대로 계속 풋옵션의 시세가 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뭐 풋옵션도 한 번쯤 반등 줄시, 한 번쯤 한 번쯤 전저점 부분까지는, 여기 5월 10일 직전 저점 부분까지는 한 번쯤 뭐 반등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.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여기서 더 오르고 싶으면은
물론 이게 슈팅이라는 건 지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만은, 여기서 지금 선물이 이 자리에서 곧바로 쑥 올라와도 돼요. 쑥 올라와도 되는데 세력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좀 눌렀다 가면은 더 멀리 더욱 파워풀하게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인데, 아무튼 뭐 풋옵션 같은 경우도 뭐 그렇다는 거예요. 지금 이제 한 번에 쭉 죽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번쯤 쉬어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니고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다. 선물도 430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의 하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. 풋옵션도 많이 죽었다가 반등 올라올 만한 자리다. 뭐 대충 뭐 이런 느낌. 그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. 원달러 환율도요.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요, 최근에 이 원화 강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. 원화 강세의 속도와 폭이 장난이 아니잖아요, 그죠?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8원이나 올라왔는데, 여러분들 이거 한방 8원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거 오늘 8원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. 물론 V자형 반등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신뢰도는 조금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오늘 양봉이 진짜였는지 조금 확인을 하겠죠, 그죠? 오늘 갭으로 빵 뜨기도 했고, 아무튼 이렇게 강력한 원화 강세를 이렇게 양봉 한 방으로 극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 하락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. 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, 얘도 뭐 여기서 밑에 한참 동안 저점을 다지다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V자로 뛰어 오르고 있고,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. 낙폭 과대로 인한 뭐 자연 반등 정도. 그러니까 그거예요. 그러니까 뭐 지금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뭐 자연적인 뭐 눌림, 뭐 이 정도로 지금 오늘 하여튼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. 뭐 대략적으로 뭐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.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한국장은 이 양매도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모양인가 봐요, 그죠? 사실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이나 유럽 주식시장을 보면은 사실 어제부터 곧바로 불꽃 슈팅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. 어젯밤에 바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도 있었는데, 근데 이제 어젯밤에 보시면 굳이 꾸역꾸역 S&P 보면서 사실 어제 저는 굉장히 좀 기가 찼어요. S&P 와, 갭상승 저렇게 많이 했으면 저거 오늘 원웨이 상승으로 전고점 뚫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면서 봤거든요. 근데 그걸 굳이 꾸역꾸역 되돌렸거든요, 어제.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불꽃 슈팅을 어젯밤에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갔다고요. 그러니까 뭐겠습니까? 오늘 한국 시장도 결과적으로 양매도로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되고 있고,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로켓을 발사장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어떤 준비 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아무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한국 시장 콜옵션 저렇게 밟아놓는 거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이 조금 더 강화되기도 했고요. 그죠? 콜옵션 여기 보시면은 21선을 결과적으로 2거래일 동안 일단 도전했는데 실패했죠. 안착에 실패했죠. 물론 뭐 콜옵션도 어딘가까지 또 밀렸다가 또 아마 살아날 거예요. 근데 이제 콜옵션들 보시려면 또 어디가 지지선일까요?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가 또 지지선이 되겠죠. 아이고, 이거 잘못 그은 겁니다.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자리가 지지선이 될 겁니다. 꼭 이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간에 어딘가에서 또 반등할 수도 있는데, 하여튼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론적으로 당분간 조금 더 이 답답한 시세가 이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뭐 코스피가 내일도 연속으로 하락하고 모레도 연속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, 이게 그 하락에 대한 지속성이나 어떤 시세의 시원함 같은 거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양매도라고요, 양매도장. 콜도 시세를 주기 싫고 풋도 시세를 주기 싫고, 특히 풋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살짝 살아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후반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 안에 이 풋옵션들이 또 어떻게 저점을 다지느냐, 뭐 내일 모레 갑자기 뭐 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풋옵션이 살아나는데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오히려 풋옵션이 살아나길 바라시는 분들은 여기서 버티고 안 빠져야 돼요. 안 빠지다가 빠지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2거래일,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하고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빠진다라고 하는데,
그게 결과적으로 버티고 안 빠지려고 버티다 빠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심하게 가는 건데, 아무튼 뭐 그죠? 풋옵션 같은 게 살아나려면은 내일 갑자기 지수가 폭락하거나 이러면 풋옵션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아무튼 만약에 내일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, 시장이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, 이게 어떤 시세의 시원함이나 연속성 같은 걸 기대하기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풋옵션은 더 그렇죠. 21선이 이제 머리를 숙이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, 이게 얼마나 큰 저항이 됐겠습니까? 이제, 그죠?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시 완전 역배열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또 살아나기 또 껄끄러운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. 이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21선하고 또 이렇게 모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시간 몇 달 걸렸잖아요. 여기서 모으는데. 이번에 훅 죽어가지고 이 풋옵션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데는 아무튼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. 특별한 일 없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튼 풋옵션은 계속 죽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이고요. 그렇다고 콜옵션은 확 죽지도 않습니다. 그죠? 계속 어느 정도 라인을 지키면서 힘만 모아가고 있어요. 이 힘이 자꾸 여기서 누적이 돼서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, 물론 얘가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순간은 그러면 또 큰일도 날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밤 9시 48분 6월 2일 이 상황에서는요, 아무튼 누가 봐도 콜옵션이 현재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, 단기적으로 풋옵션이 좀 튀어 올라올 수 있다, 낙폭과대라,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, 아무튼 콜을 당분간 죽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, 양매도 지속되고 있다, 그런 거 정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아무튼 힘주면서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오늘 안 그래도 리플 보니까 레버리지 팔고 인버스 샀습니다, 고퍼스 샀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지금은 조금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게 배팅이라는 게 다들 투자 스타일이나 다들 계좌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관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만은, 어쨌든 알아서들 판단하시는 거죠. 이미 상방으로 인해서 올해 배 빵빵하게 정말 배부르게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어쨌든 다들 개인적으로 사정이 다르니까 나는 산다, 나는 판다,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남의 이야기에 자꾸 영향받고 그럴 것 같고요. 본인이 스스로 선 그어보시고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 파악하시고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하셔갖고 스스로 판단 내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얘기도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는 거지,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로 활용하시는 거지, 일방적으로 제 말을 믿거나 그러시면은 안 되겠죠. 투자는 본인이 자기 책임을 갖고 하는 거니까, 이 자리 아무튼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겠고요. 그런 이야기 맨날 하는 거니까.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제 전 세계 주식시장, 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면은 어제 사실 불꽃 슈팅을 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밀렸죠. 그러니까 아무튼 당장 불꽃 슈팅을 보여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,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매물을 좀 더 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세력들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. 보시면 대략적으로 유럽장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. 그죠? 지금 어쨌든 유럽 그중에서 독일이 지금 전 세계 대장으로, 물론 이렇게 큰 차트로 보면 분명히 유럽이 대장은 아닙니다만은, 근데 이제 최근 요만큼만 살펴보면은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이 지금 현재 대장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, 이 친구가 유로존이 본격적으로 언제 변동성을 주는지 이런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유로존 쪽 보시면서 좀 시장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미국 S&P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아무튼 이게 조금씩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, 말씀드렸죠. 이런 자리에서,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. 이런 자리에서 숏을 잡아보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요. 4170이라든가 그런 자리를 최소 붕괴시켜 주면 모르겠는데, 어제 저거 보고 들어가기에는, 어제 저거 보고 많이 크게 질러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하는 게, 물론 조금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기대 수익률이 지금 자리는 솔직히 숏을 잡아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,
별로 그렇게 뭐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.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었죠. 아무튼 그 저의 이야기가 저의 지금 이러한 생각이 맞을 거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뭐 적당히 빠지더라도 적당히 빠지고 여기서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제 말에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.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여기서 연속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4170이라는 자리를 또다시 강력하게 붕괴시키고 이러면은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. 아무튼 S&P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뭐 이 친구가 버티고 싶으면은 S&P 선물 기준으로 봅시다. 네.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4170이란 자리 정도는 내려오더라도 이 자리 정도까지는 그냥 지킬 것 같아요. 내려오더라도 여기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. 4170을 붕괴시키면은 이거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텐데 4170이라는 자리가 제가 방금 한국장에서 말씀드린 어떤 뭐 눌림의 한계가 어디까지냐, 한국장에서는 한 425 부근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S&P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4170 정도의 자리가 된다고요. 그 자리가 한국은 선물 425 정도, S&P는 4170 정도. 예.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눌림시 한계 어디까지 눌림으로 볼 거냐라는 자리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자리입니다. 하여튼 뭐 그런 자리 개인적으로 뭐 참고만 하시고요. 어떻게 될지 뭐 세상 일은 하여튼 모릅니다.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. 하여튼 빠질 거면은 오늘까지 빨리빨리 미국장, 유럽장 뭔가 자꾸 연속성을 보여줘야 되겠죠. 그죠?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 아시겠죠. 오랫동안 얘기 들어보셨으니까요. 연속성 뭐 이런 거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. 뭐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요. 하여튼 요즘에 겁나게 혼조합니다. 시장 상황이 굉장히 혼조해요. 달러 인덱스도 뭐 보시면은 더 이상 뭐 잘 죽지는 않고 있고 참 이것도 참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주식시장은 로켓 발사장에 앉혀놓고 언제 쏘아 올리냐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켓이 발사가 되려면은 이게 달러가 죽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또 달러는 또 잘 죽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올라오네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물론 모릅니다. 뭐 아직까지 수렴형이라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요즘 참 분위기가 참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. 계속 한 지난 5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은 자꾸 중소형주들이 시장을 방어하고 앉았고 뜬금없이 뭐 갑자기 유로존이 치고 나와갖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 도무지 아직까지도 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려는지 명확하게는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대응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코스피라든가 뭐 미국 주식시장이라든가 유로존이라든가 보면은 일단은 로켓을 한번 쏘아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. 제가 뭘 바라고 이러는 건 없고요.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데요.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되게 애매해요. 지금 자리 되게 애매한데 어쩌면은 여기서 한번 로켓을 쏘아 올려서 불꽃 슈팅을 보는 게 숏을 보시는 분들이나 롱을 보시는 분들이나 차라리 그게 속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어설프게 빠져봐야 또 조정이랍시고 또 기간 조정도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.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별일 없이 또 쑥 밀리잖아요. 쑥 밀리면 아마 또 뭐 하방 경직성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제 생각엔 또 박스권으로 또 줄줄줄 기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여기서 한번 속 시원하게 오버슈팅을 보는 것이 이래저래 상방을 보시는 분이나 하방을 보시는 분이나 뭐 모두에게 다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. 일단 오버슈팅 차트나 분위기상은 오버슈팅 한번 줄 것 같이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버슈팅을 가기 위한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전 세계 증시들이 약간 뭐 일단 발사대에서 지금 이제 살짝 아직까지는 조정이죠. 하루 정도 뭐 빠지는 건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간 어떻게 되려나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여기서 자빠질란지 아니면 뭐 슈팅으로 갈란지 다만 저는 이제 아무튼 슈팅을 염두에 놓고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. 그래서 아무튼 별 생각 없이 좀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. 그냥 뭐 마음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. 올라가면은 위에서 한번 숏을 잡아봐야지 이 정도 생각이고 빠져서 어디가 붕괴가 되면은 한번 숏을 따라가 봐야지 이 정도지.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에 뭐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 정도 레벨에서는
뭐를 일단 별로 할 생각은 없고 가만히 있어 볼 생각이에요. 저 개인적으로는요. 그래서 아무튼 했던 얘기 맨날 또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